상상해 보세요. 550명 승객을 태울 수 있는 2층 구조의 세계 최대 여객기, 공학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비행기, 에어버스 A380, 하늘의 슈퍼젯. 그러나 이 기술의 걸작은 왜 단 14년 만에 생산이 중단되었을까요? 이처럼 발전된 항공기가 상업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항공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시장 동향을 잘못 읽은 것, 기술적 완벽성과 상업적 현실 사이의 모순, 그리고 큰 비전이 어떻게 큰 손실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디오가 시작되기 전에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항공기 모델이 있다면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세요. 1990년대 후반 항공산업은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보잉의 747은 무려 30년간 시장 리더였지만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버스에게는 이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잉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허브 앤드 스포크 모델은 당시 항공산업의 황금 규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승객들은 작은 도시에서 큰 공항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다시 거대한 항공기로 다른 큰 허브로 이동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파리 샤를 드골, 프랑크푸르트. 이들은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의 심장부였습니다. 에어버스의 논리는 당시 완벽해 보였습니다. 승객 교통량이 매년 외서 7% 증가하고 대형 허브가 더욱 밀집된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더 큰 항공기. 2000년 A380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회사는 단순히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산업에 대한 비전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적 우위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묻게 됩니다. 이토록 합리적으로 보였던 전략이 왜 이렇게 큰 실패로 이어졌을까요? A380의 기술적 사양은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공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73m의 날개폭, 축구장의 너비와 같습니다. 24m의 높이, 6층 건물과 같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575톤, 정확히 115대의 자동차 무게와 같습니다. 이중 구조로 인해 에미레이트 항공과 같은 항공사들은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 객실, 바 공간, 심지어 샤워부스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술적 특징들은 사실 완벽함의 함정의 징후였습니다. 에어버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시장은 무엇을 원할까? 라는 질문을 소홀히 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부서도 이 비전에 휩쓸렸습니다. 2005년 예측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A380 크기 항공기 1250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재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측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항공사는 단순히 큰 용량뿐 아니라 운영 유연성, 연료 효율성, 낮은 유지보수 비용도 필요로 했습니다. A380은 이 기준 중 어느 하나에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 항공산업에서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혁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승객의 행동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비행 모델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왜 이스탄불, 뉴욕을 가기 위해 먼저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을 해야 할까요? 직항편은 시간 절약과 승객 만족도 측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제트블루와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 모델을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있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누가 환승 항공편을 원하겠어요? 때로는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지치게 합니다. 환승 항공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경험한 환승 항공편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보잉은 이 변화를 훨씬 일찍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전략가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더 큰 비행기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중형 비행기에 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 프로젝트는 이 비전의 산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적시에 취한 올바른 조치들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정반대로 더 크고 중앙 집중화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글로벌화가 허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같은 메가허브가 더욱 성장할 것이며 A380이 이 성장에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예측이 아니라 전략적 사각지대를 초래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비전에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시장 신호를 체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도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과 중거리 비행의 증가가 에어버스 경영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잉은 이 과정에서 훨씬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대형 항공기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중형 항공기 전략입니다. 787 드림라이너의 철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00명의 승객을 운송하며 연료 소비량이 20% 적고 더 많은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시장 심리를 이해하는 전략적 지능의 증거였습니다. 보잉의 마케팅팀은 항공사 CEO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크기보다 유연성과 수익성을 원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는 바로 이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787 드림라이너는 1,5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지만 A380은 총 251대만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 차이를 넘어 시장 이해와 고객 중심성의 차이였습니다. 보잉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787에서도 생산 문제가 발생했지만 프로젝트가 더 모듈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A380에서는 단 하나의 문제가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세부 사항. 보잉은 결코 A380에 직접적인 경쟁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진화를 정확히 읽고 그 진화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 전략이 아니라 시장 리더십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승객 수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A380 문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에는 젊은 세대 승객들이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럭셔리 스위트 대신 저비용, 속도, 직항편이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부상은 이 트렌드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382가 목표로 삼은 프리미엄 승객 세그먼트는 예상된 속도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 증가량은 550석 규모의 거대한 항공기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세분화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계산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A380에 마지막 타격을 가한 것은 CBD-21구였습니다. 2019년 에어버스는 A380 생산을 2021년에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이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대형 항공기는 감소하는 승객 수요에서 가장 먼저 포기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더 작고 유연한 항공기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레이트조차 A380의 일부를 퇴역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데믹의 영향만이 아니라 산업이 축소와 효율성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신호였습니다. 보잉은 이 과정에서 훨씬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대형 항공기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중형 항공기 전략입니다. 787 드림라이너의 철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00명의 승객을 운송하며 연료 소비량이 20% 적고 더 많은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시장 심리를 이해하는 전략적 지능의 증거였습니다. 보잉의 마케팅팀은 항공사 CEO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크기보다 유연성과 수익성을 원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는 바로 이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787 드림라이너는 1,5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지만 A380은 총 251대만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 차이를 넘어 시장 이해와 고객 중심성의 차이였습니다. 보잉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787에서도 생산 문제가 발생했지만 프로젝트가 더 모듈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A380에서는 단 하나의 문제가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세부 사항. 보잉은 결코 A380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진화를 정확히 읽고 그 진화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 전략이 아니라 시장 리더십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승객 수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A380 문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에는 젊은 세대 승객들이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럭셔리 스위트 대신 저비용, 속도, 직항편이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부상은 이 트렌드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382가 목표로 삼은 프리미엄 승객 세그먼트는 예상된 속도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 증가량은 550석 규모의 거대한 항공기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세분화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계산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A380에 마지막 타격을 가한 것은 CBD-21구였습니다. 2019년 에어버스는 A380 생산을 2021년에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이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대형 항공기는 감소하는 승객 수요에서 가장 먼저 포기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더 작고 유연한 항공기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레이트조차 A380의 일부를 퇴역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데믹의 영향만이 아니라 산업이 축소와 효율성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신호였습니다. 380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기술적 완벽함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공학 기술이라도 시장 동향을 무시한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나? 라는 질문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기술 기업들이 빠지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A380의 실패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이라는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380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항공기의 실패 이야기만이 아니라 시장 동향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어버스는 놀라운 공학적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상업적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종말을 자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가장 큰 위험은 변화하는 세상과 발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공산업이 허브 앤 스포크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전환되는 동안 A380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항공산업은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380의 유사는 완벽을 추구하며 시장 현실을 잇는 것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큰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술 혁신이 시장 수요를 이끌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 수요가 기술 발전을 형성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이 두 접근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관찰하셨나요?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항공산업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궁금해 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기술과 공학의 가장 흥미로운 성공과 실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A380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에어버스가 이 오류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